여러분 20세기 중반 정도에 뭐 작가나 영화 감독 이런 사람들이 미래를 상상하는 그림이나 영화 같은 거 보신 적 있죠? 가깝게는 뭐 제오원서에 나와 있는 도시 같은 그런 느낌이 들 텐데 굉장히 충격적인 모습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흔히 미래적이라고 할 때 떠올릴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오늘 저희가 소개시켜드리는 이 차를 같이 시승해보고 나면 미래는 굉장히 자연스러울 수도 있다, 전혀 위화감이 없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차 제네시스 G80 일렉트리파이드 모델입니다. 겉에서 볼 때는 제네시스 G80 모델, 우리가 평소에 보던 내연기관 모델하고 똑같습니다. 하지만 수치들을 보면 좀 차이가 보이는데요, 2cm 길고요, 1cm 높고 300kg이 더 무겁습니다. 그 차이는 이 차가 전기차이기 때문이에요. 일렉트리파이드라는 그 단어에 그 차이의 단서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겉에서 봤을 때 차이가 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라디에이터 그릴인데요, 내연기관은 엔진룸을 식혀야 되기 때문에 라디에이터 그릴이 다 뚫려 있죠. 전기차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막혀 있고, 대신에 여기를 열어보면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 충전구가 여기 있습니다. 되게 절묘하게 이렇게 만들어 놔서 겉에서 볼 때는 전혀 티가 나지 않고요. 사실은 요즘에 라디에이터 그릴 안에 자율주행으로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숨겨놓는 게 자동차 디자인의 핵심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자세히 보시면 뭐 레이더, 라이다, 카메라 저기도 있고요. 되게 많은 장치들이 이 앞에 다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건 밑에가 뚫려 있죠. 라디에이터 그릴이 막혀 있는 대신에 아래쪽은 뚫려 있어서 배터리를 식혀줄 수 있게 그렇게 돼 있고요. 보닛을 보면 굉장히 깨끗한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제네시스 디자인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네시스의 엠블럼을 거쳐서 두 개의 라인으로 깔끔하게 정리를 했고요. 이 두 개의 라인이라고 하면 제네시스 디자인의 굉장히 중요한 철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헤드램프에서 그게 도드라지게 나타납니다. 투 라인이라고 하는데, 나이키의 스우시가 있고 우리가 어떤 브랜드를 떠올렸을 때, 애플의 사과 뭐 이런 거겠죠. 브랜드를 떠올렸을 때 형상화할 수 있는, 머릿속에 이미지를 바로 떠올릴 수 있는 하나의 언어로서 제네시스는 계속 투 라인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언어를 쌓아가고 있는 중인 거죠, 우리한테 익숙해질 때까지. 그렇기 때문에 투 라인과 쿼드램프가 현재의 제네시스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쿼드램프는 투 라인의 위아래 보면은 LED 모듈이 4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필요에 따라서 광량을 조절해 주기도 하고요, 옆에서 차가 들어오면 앞차에 눈부시지 않게 그렇게 해주는 기능도 있고, 기술적으로는 완벽하게 구현이 되어 있지만 디자이너가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이 미래 디자인까지는 아직 가지 않은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구현이 안 되어 있느냐? 그렇진 않고요. 제네시스가 얼마 전에 공개했던 제네시스 X라는 컨셉카가 있었습니다. 제가 실제로 그 컨셉카를 보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는데요, 그 컨셉카의 헤드램프부터 사이드라인까지 이어지는 그 두 개의 선을 보면 제네시스가 이 투 라인을 가지고 얼마나 세련된 언어를 만들고 싶어 하는가, 그걸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제네시스 G80 일렉트리파이드 모델에서도 투 라인이 보면 딱 여기까지 이어져 있죠? 똑같습니다. 그 제네시스 X에서도 여기서 이어진 선이 끊어지지 않고 A필러 바로 밑에까지 이어지죠. 그런 게 지금 이 모델에서 보면 미래가 어떻게 되겠구나, 이런 걸 짐작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제네시스 X를 보면 더 먼 미래를 우리가 같이 볼 수 있는 겁니다. 사실 G80에서 되게 감동적인 건 이 사이드 포션입니다. 전통적인 쿠페의 모습, 굉장히 이상적인 쿠페의 비례를 전혀 해치지 않고 일렉트리파이드 모델, 그러니까 전기차인데도 딱 1cm만 높이면서 그 비례를 허물지 않았어요. 되게 놀랍습니다. 그래서 이 헤드램프 앞부분에서 보면요, 이렇게 이어진 선이 뒤로 가면서 살짝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파라볼릭 라인이라고 하는데요, 반대로 이 아래쪽에서 시작되는 이 크롬 라인은 위쪽으로 가면서 살짝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우리가 되게 전통적인 쿠페의 모습, 그리고 요트를 생각했을 때 그 라인을 생각해 보시면 왜 이 고급스러운 모델에 이런 라인을 구현했는지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컬러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마틸라 블루라는 색깔입니다. 제네시스 G80 일렉트리파이드 모델에만 특별히 적용된 그런 컬러입니다. G80의 후미 등에서 보면 되게 재미있는 요소가 있는데요, 제가 투 라인을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보면 형태적으로는 투 라인인데 이 안에를 보면 빨간색이랑 흰색이 보이잖아요, 육안으로, 낮에는. 그래서 뭐 브레이크 등과 방향 지시 등 뭐 각각의 역할이 있을 텐데, 궁극적으로는 이것을 하나의 모듈로 되게 깔끔하게 그래픽적으로 표현해서 하나의 모듈 안에서 모든 의사소통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걸 구현하는 게 사실은 디자이너의 마음속에 있을 거예요. 그게 되게 재밌는 포인트고, 또 하나 재밌는 건 이 스포일러가 일체형으로 되어 있고 이 밑에 이 크롬 라인이 있는데, 이 크롬 라인이 제네시스의 엠블럼을 생각하게 만들죠, 그죠? 긴 날개가 쭉 늘어져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고요. 트렁크를 어떻게 열어야 되나 고민이 되실 텐데요, 여기 보면
잘 숨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트렁크가 전동식으로 열리고요. 뒷모습조차도 굉장히 입체적이면서도 되게 깔끔한 모습을 하고 있어서 디자인적인 완성도는 굉장히 높은 차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요즘에 제네시스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흥미를 가지고 좀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되게 재밌습니다. 얼마 전에 루크 돈코볼키 씨가 디자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들었던 적이 있는데요. 디자인이 곧 제네시스이고 제네시스는 곧 디자인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회사에서 디자이너한테 얼마나 큰 힘을 실어주고 있는가, 디자인의 중요성을 얼마나 높이 평가하고 있는가가 그 한마디에서 너무나 잘 드러난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G80라는 자동차의 내연기관 버전이 나왔을 때부터 이 높은 완성도는 뭐 이미 시각적으로도 확인이 가능한 상태였습니다만 일렉트리파이드 모델이 나왔을 때도 다시 한번 확인을 했고요. 제가 늘 놀라는 부분이 인테리어입니다. 이상엽 전무는 인테리어에 대해서 여백의 미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네시스가 처음에 SUV를 만들 때부터 그 여백의 미라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Three key columns that define our brand identity: audacious, progressive, and distinctively Korean. 한국적인 특색을 좀 보여줄 수 있고 번역을 white space라고 하는데요. 빈 곳이 좀 많이 보이는 되게 여유가 있는 디자인입니다. 지금 G80 일렉트리파이드 모델에서도 똑같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연기관하고 역시 똑같은 디자인인데요. 살짝 다릅니다. 예를 들면 이제 패드 시프트 대신에 여기에 회생제동의 단계를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이 있고요.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근데 되게 놀라운 지점은 뭐냐면요, 고급차가 지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치들을 되게 고급스럽고 담백하게 만족시키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되게 평평하고 손에 닿는 부분들이 되게 마음이 좋아집니다. 마음이 좀 넉넉해지는 느낌이 있고요. 이 G80 일렉트리파이드 모델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되게 친환경적인 소재들을 풍성하게 썼다는 거예요. 여기 우드 패널도 보면 이 포지드 우드라고 하는데요. 나무를 가공하고 남은 재료들을 가지고 다시 만든 패널입니다. 일종의 재활용인 거겠죠? 업사이클링인 거겠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천들도 보면은 버려지는 PET에서 그걸 다시 가공해서 실로 직물로 뽑아낸 그런 것들이고요. 그런 재질이고, 이 가죽을 가공할 때의 염료도 굉장히 환경을 망치는 것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이 염료도 친환경적인 염료를 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기차라는 것, 친환경이랑은 뗄 수 없는 장르일 텐데요. 이 내장을 만질 때도 역시 굉장히 세심하게 배려를 했다는 뜻이겠죠. 인테리어에서는 사실은 이 하드웨어에 어떤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안에서 다 누리고 조작하고 짐작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상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기능들이 다 G80 일렉트리파이드 모델에 다 들어가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현대자동차의 고급차 라인인 제네시스를 타는 기쁨 중에 하나겠죠. 지금 자동차 시장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다 누릴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 스티어링 휠의 왼쪽에 보면 뭐 오디오를 그리고 음성 인식을 컨트롤할 수 있는 버튼들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HDA2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뭐 앞차와의 차간 거리 조절하는 기능, 그다음에 차선 유지 활성화하는 버튼들, 그리고 이 계기판에 있는 여러 가지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버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이 센터 디스플레이에도 보면요, 되게 좀 예뻐요. 이게 뭐 굳이 커브드가 아니더라도 그냥 이 형태 그대로 되게 자연스럽게 여기에 놓여 있어서 앞으로는 이 디자인 언어 그대로 몇 년을 가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정도입니다. 완성도가 되게 높고 메인 화면에서 보면 역시 풍성한 기능들을 누릴 수 있다는 게 확인이 됩니다.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바로 오디오 시스템입니다. 오디오 시스템을 이건 뭐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제가 바워스 앤 윌킨스 오디오 시스템을 굉장히 좋아하고 브랜드별로 어떤 브랜드와 궁합이 좋은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네시스는 되게 꾸준하게 렉시콘을 쓴단 말이죠. 렉시콘도 굉장히 하이엔드 브랜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렉시콘의 오디오 시스템을 들어봤을 때 그렇게 큰 감동을 느낀 적은 없었어요. 왜 렉시콘을 고집하는가, 이게 되게 의문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G80를 시승을 할 때 혹시 커스터마이징을 좀 하면 훨씬 더 좋은 음질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이퀄라이저랑 여러 가지 기능들을 좀 만져봤습니다. 그랬더니 사실 초기화 상태, 그러니까 모든 고음, 중음, 저음이 제로의 베이스에서는 소리가 조금 밋밋한 느낌이 있습니다. 좀 맹맹한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재미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만든 이유가 있다는 걸 이퀄라이저를 만지다 보면 이해하시게 됩니다. 구미에 맞는, 자기의 귀에 맞는 사운드를 분명히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초창기에 000가 세팅이 되어 있을 때 그 밍밍한 맛은
내가 어떤 소리든지 당신의 어떤 취향이든지 다 받아들여서 재현할 수 있다는 렉시콘의 자신감 같은 겁니다. 원래 가지고 있는 소리와 재료들이 좋기 때문에 어떻게 세팅을 해도 최적의 소리를 찾아줄 수 있다, 뭐 이런 느낌으로 저는 이해를 했어요. 그리고 일반 모드가 있고요, 무대 모드가 있고 객석 모드가 있습니다. 이 효과를 누려보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겁니다. 디지털 사운드를 가지고 어떻게 최적의 경험을 줄 수 있느냐, 우리가 렉시콘 오디오 시스템에서도 충분히 누릴 수 있다는 거 제네시스 G80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또 재밌는 거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여기에 공기 정화 장치가 있죠. 요즘엔 다 이게 많이 있는데요, 특히 고급차에는 많이 있는데 놀라운 경험을 한번 했어요. 제가 아까 올 때, 오늘 영상 10도거든요 하지만 미세먼지가 좀 끼어 있어서 대기질이 나쁜 상태인데 계속 히터가 돌아가니까 아무리 온도가 낮더라도 좀 답답한 느낌이어서 창문을 좀 열어놨어요. 강변북로에서 좀 열어놨었는데 한 3분 정도 열고 달리다 보니까 창문을 닫으면서 자동으로 이거를 정화하는 시스템을 돌려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운전자가 딱히 신경 쓰지 않아도 운전자의 건강과 안전과 이 주행 관련된 여러 가지 점들을 다 알아서 조절해 준다는 거, 그게 지금 이 제네시스가 놓여있는, 제네시스가 추구하고 있는 현실이자 미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하실 거예요. 이게 일렉트리파이드 모델이니까 밑에 배터리가 되게 도톰하게 들어가 있는데 착저감이겠죠? 내가 앉았을 때 좀 불편하지 않을까? 그런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살짝 다르지만 편안하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보통 내연기관 자동차를 탈 때의 그 시팅 포지션보다는 조금 무릎이 올라오게 돼 있어요. 여기가 좀 높습니다. 뒷좌석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마 처음에 딱 앉으셨을 때는 어색하실 수 있지만 아마 금방 적응하실 거예요. 여전히 편안하기 때문에. 오게티가 하나 있다면 안전벨트 버클? 뭐 그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되게 고급스럽고 하이테크인 가운데 이거 하나만 좀 예쁜 걸로 넣어주지, 뭐 그런 생각이 들었달까요? 뭐 전반적으로 아마 굉장히 만족하실 수 있는 그런 인테리어입니다. G80 일렉파이드 모델을 탔을 때 첫인상이랄까요? 제일 놀라운 점 중에 하나랄까요? 그런 건 위화감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우리가 전기차를 처음 접했을 때 와우 포인트로서 이런 걸 되게 많이 강조를 했어요. 시속 100km 가속 성능이 굉장히 빠르다는 거, 그리고 가속 페달을 밟자마자 최대 토크가 나오기 때문에 막 이렇게 으아 하는 그런 영상들이 많이 공개가 됐었죠. 테슬라 그걸 되게 많이 했고, 또 플레드 모델도 막 엄청나게 빠르잖아요. 2초 언더로 막 끊으니까요. 제네시스 G80 일렉트리파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차가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가속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4.9초예요. 그러니까 제가 5초 밑으로 내려가면 그래도 스포츠카급의 성능이라고 이해를 하거든요, 내연기관의 경우에. 그러니까 뭐 포르쉐에서 박스터 같은 거 4.5초, 4.3초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3초대로 넘어가면 되게 빠른 차. 저의 빅데이터는 그렇습니다. 2초대로 가면 뭐 혼이 쏙 빠지는 성능이겠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G80 일렉트리파이드 같은 모델을 타보면 고급 브랜드가 이 전기차를 어떻게 매만질 것인가, 전기차의 느낌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이 녹아있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밟았을 때 위화감이 거의 없습니다. 되게 편안하게 운전할 수 있고 조용합니다. 일단 조용하기 때문에 쾌적함 강조하고 싶어요. 근데 이 조용함은 전기차이기 때문에 조용한 것도 물론 있습니다. 막 이렇게 엔진이 돌아가는 소리, 혹은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흥분하는 소리, 배기음 이런 거 없죠. 그리고 그로 인해 생기는 여러 가지 진동도 없습니다. 대신에 구름 진동 같은 거, 구름 소음이 훨씬 더 민감하게 들어오긴 합니다. 풍절음 같은 것도 조금 더 민감하게 들리고요. 그래서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있어요. 6개의 마이크, 4개의 센서가 밖에서 나는 소음을 계속 채집을 하면서 이거를 완전히 반대되는 파형을 쏴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조용하게 느껴지고, 이런 모든 요소들이 제네시스가 추구하는 어떤 고급함을 이루는데 일조를 하고 있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지금 드라이브 모드가 3가지입니다. 컴포트, 스포트, 에코 이렇게 있는데요, 제가 어제 컴포트 모드에 놓고 이렇게 운전을 할 때는 전비가 거의 뭐 5.5에서 6km까지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주행 가는 거리 472km예요. 부산까지 가도 남는 뭐 그런 거리죠. 주행 가는 거리에 대한 마음도 조금 느긋하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집에 혹은 직장에 충전기가 있다면, 그리고 고급스러운 세단 혹은 4도어 쿠페인데 전기차로 갖고 싶어,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이 차 말고는 선택지가 별로 없습니다. 이런 장르에서 전기차를 타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이 차의 존재 가치는 충분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역시 고급차라는 맥락에서 이 차를 이해해 본다면 서스펜션의 느낌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서스펜션의 느낌은 보기 드물게, 근래에 보기 드물게 폭신폭신하다, 그런 느낌이에요. 제가 이런 느낌을 진짜 오랜만에 느껴봐요. 앞에는 괜찮아요. 근데 뒤에는 살짝 폭신한 느낌이 들고요. 이게 배터리 무게 때문에 그 최적의 서스펜션 값을 찾는 게 뭐 쉽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이건 고급 쿠페형 세단이기 때문에, 쿠페형 세단이라는 말이 저는 아직도 조금 이상한데요. 어쨌든 쿠페죠. 형태상 4도어 쿠페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말랑하게 세팅을 하는 게 감각적으로 유리할 거라는 판단을 했을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좋았던 세팅은 스포츠 세팅이었어요. 스포츠 모드로 달리면요, 달리는 맛이 생각보다 되게 달콤합니다. 속도가 날 때 부담스러움이 없고 위화감이 없는데 서스펜션이 과하게 딱딱하지 않고 고급차 세팅을 벗어나지 않으면서 되게 적절하게 달릴 수 있다, 그런 느낌을 주거든요. 굉장히 빨리 달려도 무섭지 않고요. 그건 안정적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이 차의 무게가 내연기관 G80보다 300kg이 더 무겁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다 배터리 무게고 밑에서 깔아주는 무게이기 때문에 달릴 때의 안정감은 충분히 유리하게 작용을 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도 G80 일렉트리파이드 모델을 갖고 싶다, 스포츠 모드로 한번 달려보세요. 재미있게 달려보실 수 있을 거고, 제네시스가 이렇게까지 승차감을 조율할 수 있는 브랜드구나, 새삼 놀라실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놀라운 점은 뭐냐면요, 스포츠 모드로 바꾸면 이 시트가 형태를 바꾸거든요. 뭐 여기 날개 조여주는 거는 그렇다 칩시다. 이거는 완전히 새로운 기능은 아니에요. 그런데 엉덩이가 이렇게 꺼집니다. 그건 좀 재밌어요. 컴포트에서 달리다가 스포츠 모드로 바꿨을 때 엉덩이가 이렇게 꺼지면서 옆에를 이렇게 잡아주거든요. 근데 놀라운 건 컴포트 모드로 다시 바꿨을 때예요. 이걸 날개를 살짝 풀어주면서 엉덩이를 올려준단 말이죠. 그러면 제 시야도 같이 올라가면서 느긋하게 운전하라는 뜻이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요. 자동차랑 나랑 어떤 정도의 밀접함으로, 어떤 정도의 감각적 싱크로를 가지고 소통하는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이 차는 완전히 전기차 플랫폼이 아니죠, 그쵸? 원래 있던 G80를 가지고 파워트레인을 전동화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전동화 모델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제네시스가 고급차를 가지고 어떤 느낌을 줄 것인가를 굉장히 깊이 스터디를 하고 만들어 본 거예요. 그런데 완성도가 나쁘지 않다. 그렇다면 팔아볼까? 이런 플로우를 거치지 않았을까라고 짐작을 해봅니다. 위에 솔라 패널이 달려있는데요. 이 솔라 패널의 경우는 뭐 드라마틱하게 전비를 개선해 준다 라기보다는 효율을 극대화하는데 일조한다, 뭐 이 정도의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 차를 산다면 굳이 솔라 패널을 선택할 것 같진 않습니다. HDA2 적용돼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거의 뭐 법률만 정비가 되면 어느 정도의 반자율 주행까지는 충분히 소화할 만한 기능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요. 믿을만 합니다. 재밌어요. 되게 재미있고, 대신에 조금 짧습니다. 스티어링 휠에서 손을 떼고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짧아요. 되게 지혜로운 접근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아무리 진보한 ADAS 기능이 들어가 있더라도 스티어링 휠에서 손을 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는 제가 늘 강조하는 건데요. 어디까지나 주행 보조라는 생각으로 이용을 하셔야 되고, 차가 막힐 때나 혹은 뭐 고속도로 주행을 길게 할 일이 있다, 이럴 때 저의 피로를 굉장히 덜어주겠죠. 제가 마지막으로 궁금한 건 이거였어요. G80 Electrified, G80 전기차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이 차를 선택하는 사람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차를 선택할까? 무슨 생각으로 이 차를 살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굳이 이 차를 살 필요는 없거든요. 사실 지금 우리가 이 차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 이 안에 들어있는 편의 장비의 놀라움이라거나 혹은 뭐 ADAS의 편안함, 이런 것들은 내연기관에서도 충분히 느낄 수 있잖아요, 그죠? 제가 아까 칭찬했던 렉시콘 사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왜 이 차를 사야 되는가? 왜 전기차를 사야 되는가? 다분히 얼리 어답터적인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그런 차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넘어가기 전에 약간 그런 두근두근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제네시스라는 브랜드가
5년 전에 만들었는데 지금 눈부시게 치고 나가고 있다. 막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다. 그 와중에 전기차를 어떻게 만들 거지? 이게 궁금해요. 막 미칠 것 같아요. 그럴 때 이 차를 보면 더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브랜드에 대한 다분한 애정이 있는 사람이 선택했을 때 만족감이 되게 클 것 같고요. 제네시스라는 브랜드의 미래를 예측하기에도 굉장히 용이한 모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되게 마음에 들었고, 제네시스 특유의 그런 섬세함이 곳곳에 살아있어서 여전히 기분이 좋아요. 제가 지금 마무리하는 마당에 또 눈에 들어오는 건 뭐냐면 이 스티어링 휠 위에 이 공간과 이 계기판의 모양, 이게 놀랍게 일치하기 때문에 내 시야를 거스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에도 충분한 정보가 표시되고 있는데 이런 섬세함들이 굉장히 사람을 기분 좋게 하거든요. 제네시스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다시 보게 되고, 그런 점에서 한 브랜드의 미래를 내가 주관적으로 예측하고 참여한다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네시스라는 브랜드에 대한 애정이 있는 분들, 기본적으로 그런 분들이 이 차를 타면 여러 가지 기계적인 만족감이야 충분히 누리실 수 있겠지만, 거기에 더해서 어떤 정서적인 만족감, 내가 적극적인 소비자로서 혹은 이 개발에 참여하는, 이 미래에 같이 함께하는 그런 느낌까지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산업에서 미래라는 단어가 이렇게까지 본격적으로 화두였던 시대가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네시스 G80 일렉트리파이드 모델은요, G80라는 우리가 원래 만들었던 굉장히 완성도 높은 내연기관 쿠페를 전기차로 완전히 바꾸면서 제네시스라는 브랜드가 이 미래의 전기차를 어떻게, 미래의 고급차를 어떻게 꾸려갈 것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 재미있는 요소들이 집약된 그런 굉장히 흥미로운 차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앞으로 다양한 차를 시승하면서 미래가 어떻게 갈 것인지 조금 더 본격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채널이 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시간이 소중한 우리를 위한 추천 공동체 더파크 정우성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